이렇게 잘 빠르게 잘 했지? 그냥 쭉 써볼까? 아 물론 뭐 그려서 다시 해서 적분해서 되지만 아 첫째 항도 2잖아. 이렇게 문제 없지. 뭐 안 해도 되지 이젠. S10이면 뭐 등차수열 합을 쓰든 뭘 쓰든. 자 넘어갑시다. 이거 벌써 몇 번째야? 근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문제를 확인은 해. 뭐 혹시 모를 조건 이런 거.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고 지금 직선이니까 여기 A 외에는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우리 하던 거 하면 되네. 근데 이번엔 저번 시간엔 그 절대값이었지. 근데 이번엔 제곱이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겠지.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 제곱.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딱 9번처럼 저 사다리 타는 문제가 이렇게 앞번호에 나오면은 할만하게 나오면 어떻게든 잘 거시기 해서 맞춰야지. 뭐 각자 잘 했겠지만 한번 본인의 방법과 비교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 일단 난이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여기가 그냥 N 박혀 있으면 확실히 좀 생각하기가 편해. 그리고 지금은 이제 12번째 항이 나와 있는 상태로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가야 되니까 지금은 내려가는 세팅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따라서 내려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해보면, 내려갈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자리를 좀 바꿔주는 거지. 위에 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바꿔줄 거고. 아래 것도 지금 AN 플러스 1. 이 8AN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AN으로 바꿔주면 8분의 A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요거를 좀 보기 좋게 다음과 같이 잘 정돈해 놓고 내려갈 준비를 해주면 되겠네. 아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관계가 똑같고 여기는 그대로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8분의 이러면서 이제 12번째 항이잖아. 좀 많이 내려가긴 해야 돼. 많이 내려가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가속을 붙여서 그냥 더더더더 하면서 빨리 풀어버릴 준비를 해야지.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한다 치면 대신에 이제 12번째 항이니까 지금 처음에 n에다가 뭐 넣어야 돼? 11을 넣어야 되지. 그치? n에다가 11을 넣어봅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대입하면서 한다고 치더라도 가면서 점점 가속을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걸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 여기가 11인 경우 그 넘은 거 홀수작 이거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거 그냥 말로 해보자. 홀수면 뭐 해라? 홀수면 뒤집어 까라 아니야? 홀수면 이거잖아. 아까 다시 말하면 저게 2분의 1이니까 뒤집으란 얘기지. 2. 만약에 이제 짝수면 나누기 8을 하라는 소리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된 거 아니야? 바로 가자. 자 12번째 항, 11번째 항, 10, 9, 8, 7, 6, 5, 4, 3, 2, 1. 자 가자. 이건 바로 가도 되겠다. 그치? 요거 2분의 1. 대신 그걸 잘 봐. 내가 지금 여기 A11번째 항 찾을 때 이때의 n값은 그냥 번호랑 일치했어. 그치? 아, 내가 지금 홀짝은 요거 보고 그대로 요거 따라가면 되는 거네 하고 스스로 잘 파악을 하고 따라서 A11이면 아 홀수네 뒤집어. 그럼 10번째 항은 짝수겠네. 8로 나눠. 8분의 2니까 4분의 1. 다시 이번엔 홀수네 뒤집어. 짝수네 8로 나눠. 홀수네 뒤집어 8로 나눠 뒤집어 8로 나눠 뒤집어 8로 나눠 뒤집어 한 줄 컷. 규칙 파악 잘 해야지. 그지? 항상 이런 그림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고민해야 되지. 그려볼까? 식을 세울까? 이런 식의 고민을 언제나 항상 매번 해야 될 거야. 이번 9월 달에도 지수로고 이렇게 그래프 관련 문제가 나오면 자네들은 선택해야 될 거야. 그림으로 먼저 할까? 식을 세워볼까? 선택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뭐 그리기도 뭐 무리가 되지는 않아. 왜냐면 저기 밑을 2보다 크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맞잖아. 그치? 근데 물론 지금 이것도 절대적인 건 없어. 보통 저렇게 밑이 똑같으면 식으로 시도해볼 가치도 분명히 있어. 밑이 같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지금 식으로서 먼저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밑이 같으니까 풀릴 수 있거든. 로그 n에 x 플러스 3에 자 플러스 1. 뭐 식 계산들은 이제 각자의 취향껏 잘 하십시오. 얘 넘겨. 넘긴 거야. 그 다음 로그 성질 곱하기. 그러면 n 이렇게 넘어오면 1제곱 됐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혹시 이렇게 진행을 잘 하는 사람이 있나 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식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넘겨서 뭐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분명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만나는 점에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해라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자, 이 방정식을 여기에서 그림으로 해석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있을 거거든. 따라서 문제에서 말한 저 근의 존재 유무를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이차함수 딱 좋은 형태가 나왔잖아. 이거고 y는 n이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받았을 수 있잖아. 여기일 거란 말이야. 됐냐? 여기일 거란 말이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라.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런 그림이 되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치? 야, 이쪽은 지금 왜 쌩 까고 있는지 알지? 기본적으로 로그기 때문에 저기 진수 조건 생각해야 돼. 음수 쪽은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되네. 그럼 님들은 여기랑 여기가 몇 층인지만 찾아주면 되겠네. 몇 층이야? 1 넣어야지. 어디다 넣어야 돼? 이거 그린 거잖아.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10. 따라서 n의 범위는 4와 10. 등호 없는 말이 저거 지금 크고 등호 없지. 작고 등호 없지. 5, 6, 7, 8, 9 됐지? 그 다음 11번 문제는 이거는 딱 보자마자 그려야겠다 생각들 잘 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 본인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 뭐 때문에 틀렸는지 파악이랑 잘 해. 그냥 내 풀이 과정을 그냥 갖다가 그냥 세려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당연히 그림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 판단은 했어야 됐어. 그걸 판단했다면 그건 잘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그것만 하고 못 그렸거나 뭐 둘 중 하나? 이건 식을 세울 수가 없지? 왜냐면 fx를 그냥 연속인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제가 다항 함수인지 뭔지 어떻게 알고 식을 세울 거야? 못 세워. 그럼 그려서 하라는 얘기겠지. 즉 정적분을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네. 수학적 넓이. 그럼 이제 이 주어진 힌트 3개를 잘 그림으로 표현하자. 0 넣으면 0 여기 지나가고 1 넣으면 1이니까 뭐 여기쯤. 그리고 0과 1 사이에 수학적 면적을 6분의 1 이렇게 준 거네. 당연히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 근데 어쨌든 면적이 6분의 1이고 그 다음 밑에 gx 잡힌 거 보면 0과 1 사이에서는 그냥 저거 그대로래. 근데 이제 여기에 요놈 자 이거 평행이동조사 y는이라고 붙여본다면 이거 누구를 어디로 얼마만큼 어떻게 이동시킨 건지 파악 잘 되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잖아. 1 넘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파악 가능하지. 정확하게 대명사랑 이런 거 잘 써. 지금 무슨 소리야? 얘를 어떻게 이동한 거야? 뭐 이거는 뭐 순서 상관없지. 이거부터 본다면 x축을 대칭을 하고 그 다음 y축으로 플러스 1 이건 순서를 지켜야 되지.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을 밀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네. 이게 그치?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네. 따라서 그려 대충. 그러니까 정확히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수학적 면적이 6분의 1은 되게. 근데 그래도 이런 건 좀 지키자. 여기 사각형 넓이가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각선 그으면 여기 절반 몇이야? 2분의 1 보다 작아 6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냐? 그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깔린 상태로 생겼겠구나. 그냥 대략적으로. 어차피 중요한 건 여기
넓이가 6분의 1인 게 중요한 거지. 이랬을 때 A가 6분의 1이구나.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냥 그려내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이동했을 때 여기에 그림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림 어떻게 그려지나 보자.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 그대로 가자. X축으로 대칭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위로 한 칸 올리면 정확히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옆으로 한 칸 밀면 이렇게 생기겠구나. 됐냐?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정적분은 X축 사이의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 면적이 6분의 1, 수학적 면적이 6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지금 여기는 그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 면적이 계산이 될 텐데 여기는 몇일까? 그렇지. 왜냐면 이게 지금 대칭된 모양새를 보면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여기가 A랑 넓이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사각형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이게 6분의 1이니까. 여기 B라고 잠깐 쓰면 여기 넓이는 6분의 5라는 게 확인되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났지. 여기가 구간이 1이고 여기가 구간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완벽하게 활용 점정. 두 칸 반복이래. 이거 이제 계속 컨트롤 C, V 따라다 붙인다는 소리네.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그대로 몇 바퀴 돌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찾은 거고 이게 반복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B가 되겠네. 됐지? A 더하기 B가 1이지. 1 더하기 1 더하기 6분의 5. 됐지? 퍼즐 맞추는 문제. 다음 12번. 깔끔하게 잘 풀었나? A, 그림이 나와있네. 4, 5. 그 다음에 뭐야? 세타. BAC. 어디야? 여기. 그림에 표시해줬어요. 자. 즉, 여기 세타, 여기도 세타. 이게 지금 저기 세타 3개 똑같다라고 식을 준 거네. 그치?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게 그 코사인 세타 값 하나 준 거지. 코사인 세타 값을 8분의 1이라고 줬다. 자, 할 일들이 좀 있지. 뭐? 이거 무슨 삼각형? 여기, 그지? 이등변 삼각형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 뚝배기. 그렇지. 뚝배기를 반으로 갈라야지. 이렇게 갈르면 자연스럽게 여기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아무데나 직각, 세타를 끼는 직각 삼각형 하나가 탄생하는데 이게 있다고. 길이가 나오네. 세타면 코사인이 4분의 거식이지. 8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겠네.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인 거야? 예, 뭐 하면서 그냥 쭉쭉 힌트가 나오는 문제죠. 12번에 배치된 문제답게. 됐냐? 여기가 1이야? 근데 여기 5라며. 그럼 여기 4겠네. 됐냐? 자, 근데 아까 이거 이등변, 여기 4라며. 근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여기도 4겠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또 생기네. 요거.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으니까 또 뚝배기를 갈라야지. 그냥 뭐 딱히 그냥 기본적인 할 일들. 그럼 아마 지금 요 삼각형에서 뭔가 있겠구나 싶을 거야. 구하는 게 뭐야? D2의 길이니까 뭔가 있겠네. 요 빨간색 삼각형에 여기 빗변 구해야 되는 거야. 빗변. 세타 알아. 그러니까 세타를 아는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를 알아. 즉 지금 이제부터 뭐 해줘야 돼? 요 빨간 삼각형의 이변의 길이든 빗변이든 뭐든 하나를 어떻게든 알아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알아내면 돼? 아까 요거 이등변 삼각형 반으로 뚝배기 갈랐으니까 지금 여기 밑변도 요렇게 이등분된 거지. 이렇게랑 이등분이 된 상태인 거지. 그치? 자, 지금 잘 보면 뭐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BC를 구할 수 있는 거 보이죠? 보여야 돼. 큰 삼각형을 다시 한번 보면 큰 삼각형이 지금 다 알아, 길이를. 심지어 저기 큰 삼각형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여기 구석각이 세타고 여기가 4라고 알려줬고 그다음 여기가 5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너무도 이쁜 코사인 법칙 각 아니야? 그치? 계산 안 할게.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여기가 이제 6이 나오는 거 확인했나? 여기가 6이란 얘기는 여기가 하나가 3, 하나가 3. 근데 우리의 목적은 빨간색 세 변의 길이 중 하나를 알고 싶었는데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4, 3,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 구하면 문제 끝나겠네.
여기 길이 몇이야? 16, 9, 루트 7. 따라서 저 빨간 삼각형을 이렇게 따로 빼서 그려보면 여기가 루트 7이고 여기가 세타인데 코사인을 8분의 1이라 준 거기 때문에 뭐 8K, 1K 잡아서 피타고라스 돌려주면 K 값이 나오겠네. 됐지? 13번. 구간 특이하게 잡혔으니까 조심. 요거지. 이렇게지,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뭐 해석, 그냥 이거 자체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약간의 그래프를 이용해 봐도 되고, 하여간 fx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 앤지,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던 그냥 해석으로 하던 알아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림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 0과 1 사이에서는 y는 3이라는 그냥 직선인데, 이제 양 끝에 열어야 되지. 그리고 1에서는 1이다, 1에서는 1이다, 1,1. 이런 그래프인 거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 그냥 식 자체로 해석을 하던, 어찌 됐건 무엇을 알아냈으면 됐냐 하면 자연수인 구간에서는 이렇게 1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3 값을 갖는다는 걸 그려서 알아내던 저거 자체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서 얘랑 같이 식으로서 해석을 해서 알아내던 일단 이 문제 첫 번째는 요거를 잘 해석해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됐나? 다시 말해. 저 fx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여기서 내가 써보면 여기가 자연수이면 1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3이 되는 애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시그마고 뭐고 지금 여기 루트 K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 루트 K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가 자연수인 순간을 지정해 준 거 아니야. 루트 K가 자연수, 즉 루트를 지 혼자 뺏겨 나오려면 제곱수여야 하지. 1, 4, 9, 16, 25 이런 애들, 그치?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단 저 시그마 안에 좀 짜증나게 들어있는 요 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 지금도 뭐 숫자 많이 없어. 저기 시그마 한 번호를 보면 1부터 20번까지라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주면 되겠네. K가 1이거나 4거나 루트를 혼자 뺏겨 나올 수 있는 16, 25는 제외해도 되지 범위 없으니까 이런 수치를 갖게 되면 요 안에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 값은 그냥 1이 되는 거지. 1. 그냥 1이 되는 거지. 1. 그 다음 그게 아니면 그럼 요 놈의 계산값은 저기 그래프 또는 저기 식에서 그냥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이제 이 시그마에 대한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놈은 결국 문제의 정의대로라면 그냥 상수라는 거를 잘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야. 저건 결국은 그냥 숫자잖아. 단지 이제 3 아니면 1이라서 문제지. 그치? 됐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진짜 가짜 빼고. 이거 직접 구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1인 경우는 이걸로 계산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기다 3 넣어서 진짜로 시그마 다 써가지고 계산하고 물론 그렇게라도 맞췄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닐까? 뭐 나쁘지는 않은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해주면 돼? 딱 얘네 요 네 경우만 튀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특히 이게 이제 언제 쓰던 기술 중에 하나?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SN을 뭔가 이런 식의 형태로 딱 주어졌을 때 이걸 이용해서 AN을 구하게 되면 다들 알다시피 이 조건이 따라붙지. 맞아? 즉, 이 조건이 붙은 상태로 시그마 계산할 때 가끔씩 쓰던 방법이지. 그냥 1인 것처럼 계산을 해버린 다음에 가짜를 빼버리고 진짜를 넣는 방법 있잖아. 맞아? 그 방법을 그 기술을 조금 잘 써 활용해 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즉, 뭔 소리냐? 일단.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 먼저 써볼게.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면 저기 시그마 안에 있는 요 놈 있잖아, 요 놈. 이런 거 계산 실수 안 하게 하려면 이런 것도 좀 혼동될 것 같다 그러면 좀 세팅을 해줘라. 이거 자체를 잠깐만 수열 AK라고 잠깐만 놔볼게. 그러니까 요 경우에 해당하면 수열 AK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저기 F 루트 K가 1이니까 3분의 K 되는 거, 3분의 1 K 되는 거지.
그 다음 이 경우에 수열 AK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저기가 3 들어가면 약분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계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특수하게 네 마리만 튀고 그 외의 경우엔 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버리자. 자, 일단 전부 다 아래의 경우인 것처럼 그냥 이거를 계산해 버리고. 그치? 됐어? 얘를 계산해 버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안에 진짜인 척 들어간 게 1, 4, 9, 10, 그러니까 표현을 써보면 색깔로 구분해 줄게. 얘네들이 지금 얘네는 원래 이걸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건 걸로 계산해 버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네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빼버리죠. 빼버리고 색깔로 구분할게. 색깔로 이 가짜를 빼버리고 이제 야 진짜 들어와 하면서 진짜들을 넣는 방법을 쓴다는 얘기지. 이 방법을 써주면 좀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나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뭔 계산을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게 다 실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줘야 돼. 자, 일단 얘는 뭐 공식이니까 바로 계산합시다. 2분의 n 플러스 1. 그러면 210이지. 계산. 자, 210에서 빼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은 마치 이게 원래는 이건데, 그치? 이거인 것처럼 계산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빨간 1은 여기다 1은 얘가 지금 그냥 1로서 얘는 그냥 4, 얘는 그냥 16, 얘는 그냥 20. 잠깐 중간에 9하고 16이잖아. 16. 그다음에 9, 16. 다시. 그래서 얘는 그냥 9, 얘는 그냥 16. 이로써 이 안에 계산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빼버려야지. 어디서 진짜인 척하고 야를 이야 하면서 빼야지. 그리고 자 진짜를 이제 집어넣어줘야지. 즉 첫째 항, 넷째 항, 9번째 항, 16번째 항 실은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첫째 항 집어넣으면 3분의 1, 3분의 4, 3분의 9, 3분의 16. 이게 진짜들이잖아.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지. 됐지? 됐지? 얘도 뭐 끝까지 못 따라오더라도 초반에 이런 절대값 처리하는 기술들 잘 가지고 가. 그러니까 니들 절대값 공포증을 극복하려면 많이 해봐야지. 틀리더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못 풀더라도 저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맞아? 자 일단 여기서 자네들 눈에 딱 띄어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지금 x 하나 묶이는 거 보이셔야 되고 그치? 즉 절대값 안쪽을 가만히 살펴보면 x를 한번 묶어낼 수가 있거든. 그럼 이건 이제 어제도 했던,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간간히 자꾸 나오는 절대값 분리시키는 기술 쓰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절대값 성질로 곱하기에 한해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줄 수가 있지. 즉 x를 묶어내서 절대값을 분리시켜 본다면 곱셈에서만 돼. 이것도 나 벌써 걱정되는 게 이걸 절대값 분리돼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내 가가지고 얼굴을 분리시켜 버릴 거야. 안 돼. 곱하기만 돼. 자, 어쨌든 절대값은 곱하기에서만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요래 놓으면은 조금 절대값 처리할 각이 보이고 반대편은 심지어 xgx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값 처리만 한다면 날려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들. 그지? 됐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절대값 저렇게 x에만 절대값 붙어 있는 거는 뭐 뺏길만 하잖아. 그지? 그리고 그럼 나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x를 나눠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0도 분리시켜줘야 되지. 0인 경우는 안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다가 잘 정리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자, 크기 순으로 가자. 작은 거부터 0인 경우랑 이거 뭐 마음대로 해. 0인 경우를 맨 마지막에 남겨도 되고. 됐냐? 양수부터 할게. 쉬운 거부터 할게. 자, 0보다 크면 그냥 말 그대로 돼. 얘는 날리면 안 돼. 얘만 날려야 돼. 그럼 x 이렇게 지워질 것이고 따라서 gx는 그냥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 이렇게 되겠네. 됐지? 됐지? 그 다음 변동 여기다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이제 요게 마이너스 붙고 나오면서 x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0인 경우는 이제 뭐라고 써야 돼?
x가 0인 경우는 다시 말하면 g0을 말하는 거고, 윗식에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성립함만 아는 거지 얘는 결국은 몇인지 몰라. 그래서 미지수로 놔줘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미지수로 놓은 거야? g0 값을 넣은 거야. 이거 연속조사할 때 항상 하던 것 중에 하나잖아. 주의사항. 그지? 등식, 항등식에서 나누기 할 때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이 0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 됐지? 알 수 없어. 문제에서 뭐 다른 힌트에서 찾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됐냐? 됐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이고, 요거 많이 봤지? 절대값이, 야, 이거 어제도 했잖아. 절대값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이게 혹시 만약에 연속 조건이 있어. 연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힌트 얻을 수가 있겠네. 뭐 여기서 0에서 0이어야 되겠네. 맞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거 이대로 둘 거야? 요게 지금은 대충 눈에는 들어오지. 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fx를 p 밀고 q 밀고 이러라는 얘기인데, 해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 잠깐 gx는 쓰면 안 되고 hx 잠깐 치환을 해서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을 위한 이런 치환하는 기술들 언제든지 자신이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됐냐? 됐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옆에다가 난 설명을 위해서 쓰지만 이거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민 그래프로서 내가 hx라고 잠깐만 놓은 거야. 편안한 해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놓았다 해도 여전히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3차 함수 그 자체일 것이야. 그치? 따라서 좀 더 해석하기 좋게 여기를 이렇게 좀 바꿔주도록 합시다. 해석을 위해서. 치환이라는 건 언제나 말하지만 저는 치환을 안 하고도 잘 되는데요. 그래도 돼. 치환은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작업에 불과하니까. 자, 그럼 열해놓고 좀 확인해 보면 문제에서 gx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여기 연결돼야 되지. 이쪽에 0이 들어간 경우인 절대값 h0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h0이 같아야 되며, 이러려면 방법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 맞냐? 됐지? 따라서 첫 번째 여기에서 연속 힌트이기 때문에 h0 값 자체는 0일 것이야. 다시 말해 이 그래프 원점 지나갈 거야. 그 다음 지금 자연스럽게 얘도 그러니까 얘도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0이 맞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건 뭐 이제 문자는 됐고 그냥 0이라고 써줍시다. 그래서 h0은 0이다랑 이거랑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이제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마다 많이 하던 그래프 추론하셔야 돼요. 나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요 gx 요거를 한 번에 그린 gx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프 추론해야지. 그래프 알아냈어? 여기에서 그래프 추론할 때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나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 그려지는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됐냐? 그러니까 내가 말로 써볼게. 이거 만약에 자 그려라 그러면 자네들 어떤 과정으로 그리겠냐? 일단 3차 함수를 그리겠지. 얘를 그릴 것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접을 것이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접은 다음에 뭐 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남겨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는 x축으로 접어야 되는 거고. 대칭. 뭐 0에선 어차피 연결될 거니까 뭐 됐고. 지금 g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이제 계속 그래프를 상상해야지. 뭐 일단 아마 이런 경우가 답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장 평범하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hx 그래프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걸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접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0이라고 이런 것도 이제 경우사 나눠야 되지.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원점은 지나가니까
이러면 0보다 큰 부분, 여기는 그냥 남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 0보다 작은 요거는 다시 이렇게 접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겠구나. 이게 노란색이, 이게 GX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 상상을 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그림은 안 되고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두 개나 벌써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추론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좀 추론됐어? 후보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나왔네. 자, 그러니까 아까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되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유력한 후보는 중근 아니면 허근일 거고, 중근인 경우라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 됐냐? 0에서 접하는 경우. 아니면 0은 관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 그럼 이거 저 규칙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접어 올리고 여기 남기고 다시 접으면 이렇게 되는 그림. 아이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지? 저러면 교점 1개 되는 거 맞지? 이거 가능. 얘도 되나? 상상? 접어서 여기 남기고 다시 접으면? 다시 접어서 여기를 남기고 다시 접으면 얘도 돼. 됐어. 그래서 후보군이 2개가 나온다. 즉,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난 이렇게 보여줬지만 결국 이건 너네들이 이제 샤프 들고 막 끄적끄적 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다른 경우들도 다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경우가 가능한 경우 2가지로 딱 나오게 된다. 됐지? 뭐 안 되는 거 하나 더 예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거 결국 다 자네들이 잘 찾아야 돼. 뭐 예를 들면 중근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언제 조사 다 해요라고 하겠지만 실은 3차함수가 중근을 갖는 그림은 후보군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 어느 정도는 너네들이 머릿속에서 다 따질 수 있어야 돼. 13, 14, 15번에 3차함수 쪽 문제를 풀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그럼 순서대로 접어. 그 다음 뭐 해라? 양수인 쪽을 남겨. 남은 부분 다시 접어. 이러면 얘는 그냥 전구간 미분 가능해져서 안 되고.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시면 저 2가지가 후보군이 됩니다. 됐냐? 됐지? 됐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인지는 이제 뭘로 찾아야 될까? 얘가 지금 이제 드디어 요거 관계 봐야지. 그러니까 저 노란색. 저 노란색은 우리가 지금 잠깐 임시로 치환해 놓은 hx를 그린 거야. 그러나 hx는 실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fx가 이동된 거를 우리가 문자로 놓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차례? fx 자체를 그려봐야지. 거기 식 있잖아. 됐냐? 물론 저 fx를 문제 풀 때 초반에 먼저 그렸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 뭐 당연히 상관없어. fx가 나와 있기 때문에 fx의 그림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파란색으로 쓰면 잘 안 보이던데. 진하게 쓰지 뭐. fx가 자 저기 뭐 화면을 지금 띄우긴 좀 그러니까 써줄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이제 얘 그림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 미분해서 자네들이 그래도 이런 건 잘 하지 않니?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빠르게 인수분해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f'x 그래프가 그럼 이걸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길 거며 이거 다 찾아봐야지.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좌표 평면의 그림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극대의 극소값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그림의 조사가 필요하지. 따라서 뭐 이런 자녀 계산들은 자네 뭐 문제 없을 거라 믿고 결과만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9입니다. 자, 위에 거가 돼, 아래 거가 돼. 즉 얘네 꼭지점을 살펴보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3, 마이너스 39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덧대어 그려보면 지금 뭐 되게 밑에 있어 지금 이렇게. 실제로 되게 밑에 있다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 거잖아. 맞아? 평행이동 자유롭게 가능하지. 근데 문제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첫 번째 줄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이 뭐야? PQ가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진을 못해. 자, 다시 둘 중에 안 되는 게 뭐야? 위에 거가 안 돼. 평행 이동을 상상할 때는 본인이 포인트 한 군데를 찝어. 예를 들어 뭐 한 번에 보지 말고 여기랑 같은 점은 여길 거 아니야. 이 그림이 되려면 여기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지. 왼쪽으로 못 가. 얘만 되네, 얘만. 얘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건데 얘는 요만큼에 요만큼 가면 가능하잖아. 맞아? 됐어? 따라서 지금 저기 위에 그림은 지금 fx를 조사해서 그려보니까 안 돼. 불가능. 양수 조건 때문에. 따라서 PQ 나왔지? 여기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어? 여기 좌표가 방금 내가 저기다 써줬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여기 원점으로 갖다 놓으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7칸 올라가야 되니까 P값은 1, Q값은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되지. 됐나? 예, 이번 15번은 실은 그림만 잘 그리면 실은 바로 잘 해결이, 바로는 아니지만 하여간 어느 정도 될 텐데. 자, 저 방정식의 해석을 일단 어떻게 시각을 볼 건지부터 봐야 되겠지. 당연히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2차 함수래. 뭐야? 2차 방정식 형태. 곱하면 0이다. 얘가 0 또는 얘가 0.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겠지, 그치? 사인 2분의 파이 x가 t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 이렇게 지금은 저 방정식을 해석해야 될 것이야. 저거의 실근 중에 라는 얘기니까. 됐나? 일단 주기 같은 것도 그냥 가볍게 파악해보자. 주기 몇이냐? 4지. 좋아. 주기 4. 정확히 한 바퀴가 되겠네. 그러면 정확히 한 사이클 돌리면 되겠네. 즉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그림 그려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한 그림에 그려놓고 y는 t랑 같이 실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그려보자. 자, 색깔로 이쁘게 그려준 사인을 경계선은 여기가 색칠이고 경계선 특히 이렇게 방정식 찰 때 경계선 좀 제발 구멍이랑 빵꾸 좀 구분 좀 잘해. 어차피 뭐 주기가 파이고 저 뭐 그냥 한 바퀴 그리면 되지. 자, 여기에 구멍 뿡. 1마1 됐지? 그리고 뭐야? y는 t 이렇게 스케일하는 거야. 문제 해석 좀 해보자. 뭐라 그랬냐? 가장 문자만 볼게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 이러면 알파 t가 어디야?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교점 다 찾아줄 또는이잖아. 둘 다야. 그냥 다 포함돼야 돼. 교점이 지금 많거든.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지? 가장 작은 거 여기. 여기에 값. 집합에 속하는 저 집합에 여기 x로 돼 있어서 x값이 이렇게 정의된 거야. x좌표라는 얘기지.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알파 t라고 정의가 된 거고 가장 큰 경우인 여기가 베타 t라고 정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네 하고 문제 구조 파악을 잘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보통 기억을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돼.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이라 그랬거든. 즉 t가 내 짝대기인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뭐 하나 찍 긋자. t가 이렇게 여기에 있다고 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구간이 되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알파 t가 되는 거지. 제일 큰 값, 교점 중에 제일 큰 값,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둘이 더하면 5냐? 이거 중점 보라는 얘기야. 그지? 이거 뭐 어디겠어 중점? 여기겠지. 여기겠지. 여기가 가운데겠네? 됐냐? 삼각함수의 대칭성 성질을 따져봤을 때 얘 가운데 중점은 여기일 거야. 여길 찾아보면 되겠네. 자, 저기 찾자.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으면 뭐 치환도 좋지만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지점이면 당연한 얘기지만 4분의 파이랑 여기는 이제 3, 4분면 쪽이지 4분의 5파이잖아. 맞아?
근데 지금 이 별자리에 좀 더 어려우니까 약간 이것도 치환이긴 하지. 근데 이제 치환은 내가 좀 빨리빨리 익숙하게 빨리빨리 잘 하자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됐어? 요 놈이겠지. 지금은 그림상 여기는 요 놈이겠지. 여기가 이거일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x 구해주자. 자, 파이분의 2 곱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5네. 됐나? 즉 여기 x좌표가 2분의 5. 확인. 됐지? 됐지? 치환 과정을 좀 생략했는데 아직도 이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 그러면 뭐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치환해, 치환. 얘를 잠깐만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를 찾으려는 게 지금 뭘 찾으려는 거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는 거고, 이거 45도잖아. 즉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림상 4분의 5파이고 따라서 세타 값이 4분의 5파이구나. 근데 다시 원래대로 이거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x를 구하면 2분의 5구나. 이거 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 그럼 결론! 얘랑 중점이 이거다. 그럼 둘이 더하면 5 맞지? 됐지? 더해서 나누기 2 한 개. 그지? 그래서 기억은 정답.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문제구나. 감을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기억을 풀면서.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에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뭐게? 그니까 이거 보니까 뭐 차이겠지. 차이. x 교점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차이를 말하는 거고, 지금 눈에 띄는 거 지금 여기를 고정 수치로 줬어. 맞아? 저거 베타 0. 이거 0. 0이면 이거 t가 0인 경우잖아. 그러니까 지금 베타 0, 알파 0. 저거는 t가 0인 경우인 즉 t가 x축인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x축과의 교점은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 이러니까 여기가 여기 구멍이야. 여긴 교점이 아니야. 그럼 x축과의 교점 중에 가장 큰 값은 여기겠네. 됐냐? x축과의 교점 중에 가장 큰 값은 여기가 베타 제로가 되겠고, 여기 몇인지 알지? 몇이야? 파란색 3? 3이야? 계산하면 맞아? 파란색이 코사인이잖아. 즉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 치환했다 생각해서 코사인이 0 되는 여기 이쪽 값이 2분의 3파이였을 거 아니야. 그치? 즉 2분의 파이 x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x좌표를 찾는다. 아니면 아까처럼 또 치환해서 찾든가. 그지? 이왕이면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다시 t가 0인 경우에 제일 큰 게 이거고, 제일 작은 거 여기지. 여긴 색칠돼 있잖아. 여기가 알파 0이 되겠네. 그럼 저기에서 파란색으로 말한 요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네. 이 진하게 내가 끄어놓은 요 노란색 길이를 말하는 거지. 얘가 지금. 됐냐? 그럼 이거랑 같은 경우에 이 간격을 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t 값이 0부터, 즉 여기 있는 거부터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자네들 상상. 야, t가 0이면 딱 이렇게 잖아.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됨? 베타 t가 여기가 될 거야. 알파 t가 여기가 될 거야. 그 간격 어떻겠냐? 똑같겠지. 왜냐면 그대로 삼각함수 라인 따라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그림이잖아. 그런 식으로 들어 올려보라는 얘기지. 어디까지 똑같겠냐? 여기. 여기까지는 밑에 노란색과 진하게 끄어놓은 노란색과 같은 길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왜? 이거보다 더 떠버리면 그 다음부터 좀 뭔가 바뀌지. 이거보다 더 떠버리면 얘는 여전히 가던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알파가 다시 여기서 원래 여기가 아니라 일로 후진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경계선이네. 요 사이에서 딱 노란색 길이가 다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 찾으라는 얘기고. 됐냐? 여긴 뭐 당연히 사인 코사인 만나는 지점이니까 2분의 루트 이겠지. 여기. 그래서 등호나 이런 거 들어가나 잘 보고, 등호 둘 다 들어가 있어. 등호여도 돼. 등호여도 이 그림은 다 똑같지. 요 길이 아래 길이랑 똑같지. 이 길이랑 똑같지. 됐냐? 그래서 니은 정답. 됐나? 마지막 디귿. 디귿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자,
알파 T1, 알파 T2 어쨌든 저기 X좌표 중에 가장 작은 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돼 있거든. 됐나? 됐지? 따라서 그러니까 막 알아들어. 자, X좌표 한 라인이 똑같아야 되거든. 여기다 일자로 그어볼게. 저 해석을 해야지. 즉 여기가 만약에 알파 T1이라고 한다면 알파 T2도 같은 X좌표에 잡힌다라는 얘기고, 이게 해석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가 T1 여기가 T1 요 하얀 라인에 여기가 T2인 경우라고 보면 되겠지. 자, 됐지? 다시 T1이 여기 있다고 친다 하면 T1의 X좌표 교점 중 제일 작은 게 여기일 거야. 근데 T2도 똑같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선을 그어서 여기가 T1, 여기가 T2 이런 식의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거지, 디귿이. 이거에 뭐라 그랬어? T1, T2의 차이가 2분의 1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를 알파 T1이라고 잡으면 예를 들면 여기가 T1 값 자체가 되는 거고, 여기가 같은 지점인 알파 T2가 되려면 같은 라인 선상의 가장 왼쪽의 부분이 여기가 T2가 돼야 되고, 즉 문제에서 여기 간격을 2분의 1이라고 준 거야. 준 거야. 됐지? 되게 좁은 경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됐냐? 그럼 그대로 식 세우면 되지 않아? 실은 디귿의 포인트는 말이 되게 기호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T1이라는 근 하나를 그었을 때 가장 작은 쪽의 교점 하나를 이렇게 놓으면 그거랑 동일한 교점 하나를 잡아놓고 이런 문자 세팅을 해놓은 거고, 결국 T1과 T2는 여기 X좌표. 야, 복잡하잖아. 너 그냥 K 해. 잠깐만. K라고 하면 T1은 빨간색의 K는 값이라고. 빨간색의 K는 값이라고. 빨간색이 사인이지. 저 사인에 여기에다가 K 집어넣은 값이라고, 요 T1은. 자, T2는 파란색 그래프에 동일한 X좌표 집어넣은 값이라고. 표현을 되게 복잡하게 해놔서 그렇지 알고 보면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나? 됐지? 따라서 그럼 결론 알려준 게 뭐야?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라 그랬어. 얘네들의 차이를 준 거지. 지금은 그림을 대충 그린 거지만 대소관계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으니 안전하게 절대값 표현을 해주도록 하고, 즉 둘이 뺀 게, 아이씨 자리 없어. 다시 여기다 둘이 뺀 게 2분의 1이다. 차이니까 그냥 안전하게 절대값으로 씌워줍시다. 어차피 절대값 사라질 거라는 걸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요걸 2분의 1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인지 보라는 거 아니야? T1 곱하기 T2는 이거잖아. 즉 저게 이제 합답형 문제니까 이거 찾아라 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됐어? 많이 보던 거 아니야?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그지 같아서 그렇지, 이렇게 결론 내놓고 보면 자네들 교과서나 내신 대비할 때 많이 풀던 문제잖아. 아니야?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자, 이번엔 진짜로 시험까지 해볼게. 2분의 파이 K를 잠깐만 세타라고 놔봅시다. 그럼 다시 저 식은 뭐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2분의 1이라고 준 거고, 이래 놓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해라. 이래도 아직 못 알아봐? 그냥 내신 때 많이 하던 문제지. 숨겨진 식 하나 소환하면 되잖아. 숨겨진 사인과 코사인 관계에서는 절대로 먼저 문제에서 친절하게 안 써주는 요거 소환해서 곱셈 공식 쓰라는 거 아니야. 됐냐? 곱셈 공식을 쓰든 이거 절대값 짜증나니까 양변 제곱을 시키던 그렇게 해주면 요 값이 계산이 되겠지. 됐냐? 해보시면 이게 아마 8분의 3인가 나와서 디귿은 거짓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으악! 자, 19번 항상 말하지만 부정적분, 정적분 두 가지 다 자유롭게 다룰 줄 알고 적정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인 걸로 잘 푸셔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19번 수준의 문제라 둘 다 가능하고요. 부정적분으로 먼저 해볼까? 0에서의 시작,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뭐 원점에서 출발한 시작점을 그렇게 주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뒷말로 줬지. 0에서 위치가 0이다.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부정적분으로 먼저 그냥 생적분 한번 해볼까? 이 방법으로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c. 근데 원점 출발이니 c 0일 것이고, 그 다음 1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다. 아마 얘는 그냥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할 건데 정적분 해도 당연히 되고요. 요게 3이다. 따라서 k 값은 4. 그럼 1부터 이제 저 위치 변화량 뜻이 뭐지? 위치 변화량? 1부터 3까지 이거 물어본 거지. 즉 됐냐? 그치? 그러니까 자 계속 말하지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 함수에서 정적분에서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적분을 계산한 값과 같은 거라 그랬어. 다시 말해 음수가 있는 수학적 면적을 계산한 것과 위치 변화량이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 즉 그래프로 따져보면 아래 내려간 건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게 그 계산되는 게 정적분 계산이잖아. 위치 변화량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후진을 했다. 그럼 그건 후진한 걸로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넓이랑 같은 게 다시 한번 뭐라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에 면적 구해라 그런 게 관계식에서 넓이 구해라가 이쪽에서는 뭐랑 똑같아? 움직인 거리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위치 변화량을 구해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거 계산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는 지금은 위치식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는데, 단 이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위치식을 찾아놓은 상태니까 얘를 계산해도 되지만 어차피 같은 계산이야. 얘를 계산해도 되지만 네가 그냥 생각해서 1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찾으라고? 그럼 1초일 때 어디 있었지? 3초일 때 어디 있었지? 찾아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어딜 빼는지는 잘 봐. 어디서 어디 빼야 돼? 당연히 시간이 많이 흐른 거에서 전에 흐른 거 빼야 돼. 거꾸로 빼지 마. 시간 역주행하지 마. 됐냐? 따라서 둘이 빼주시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3이네. 3 집어넣으면 27. 빼기 3, 3, 9, 2, 18. 9 플러스 12, 21이네.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야 돼. 만약에 여기가 더 작게 나오고 여기가 크게 나왔는데 갑자기 반사적으로 이렇게 빼지 말고, 그럼 여기서 이걸 빼야 되니까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이구나 위치. 위치가 마이너스 3이었네. 위치가 마이너스 3이면 k 값이 몇이냐?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3 집어넣으면, 그 다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정적분식을 세우는 것도 잘 봐도 항상 만약에 정적분으로서 식을 세우겠다. 자, 그럼 확인해야지. 0초일 때 위치가 0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0부터 1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씩 세워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정적분으로 바로 식을 표현한다고 친다면,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단계에서 k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럼 다시 k 값을 완성한 상태에서 1부터 3까지 위치 변화량 구하라고, 이거 계산하란 소리구나 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면 끝.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런 과정이 되겠지. 됐지요? 다음 20번. 자, 20번도 일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좀 있지. 일단 밑이 A이기 때문에 여기 X 있잖아. A 양변에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GA는 다 사라지지. 막 뒤에 이렇게 장난질 안 쳐놨는지 잘 봐라.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A 넣으면 0 이러지 말고. 지금은 0 맞고. 그 다음 양변을 X로 아직 미분 못하지.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보니까 여기 X가 있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분배해줘서 분리시키고 미분을 해야 될 거야. 따라서 잘 분리시켜 줍시다. 자,
그냥 인테그랄 안쪽에서 분리 먼저 할게. 얘랑 거시기 하면 fx 곱하기 ft의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빼기 ft의 5제곱 되겠지, 이러면. 이 상태로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제 자 분리시켜주자. 여긴 dt이기 때문에 fx가 나갈 수가 있지. fx가 나가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요거 따로따로 다 찢어줄게요. 이렇게 하나 됐지. 그 다음 빼기 다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뭐 이런 찌는 작업이야 뭐 잘 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양변을 미분해야지. 그치? 그래서 자, 양변을 미분합시다. 이러면 이제 g 프라임 x가 되고, 자, 여기 어떻게 돼? 곱미분해야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두고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면서 fx의 4제곱이 되는 거 확인될 거고, 빼기 요건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 뒤에 지워지는 거 확인되지? 이것도 5제곱이잖아. 5제곱 빼기 5제곱이라 그냥 지워지고 앞에만 남네. 따라서 양변을 미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남는 거 확인됐어. t, x 이런 거 구분 철저하게 잘 써라. 됐지? 그럼 이 문제의 목적을 이제 확인해. 그러니까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는 밑에 읽지도 않았어. 구간에 변수 x가 있을 때 해야 될 당연한 일을 일단 한 거야. 이제 문제 좀 읽자. 하나의 극값을 가져라. 누가? gx가 극값을 하나 가져라. gx가 극값을 가져라. g'의 부호조사를 하라는 얘기지. 됐나? 그치? 도함수의 부호조사를 하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이거 부호조사. 아,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거 부호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g'x 자체가 두 관계식의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일단 잘 파악하고, 어쨌든 둘의 부호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 fx는 위에 나와 있거든. 따라서 fx는 일단 부호조사가 가능하겠네.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3으로 묶으셔가지고 잘 인수분해 작업 해주시면 f'x가 3의 x-5, x-3, x-5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도함수 그래프의 부호 변화, f'의 부호 변화는 다음과 같다는 거를 일단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분해를 다시 사용할 차례가 오는 거지. 이제 자네들의 뭐 어깨 위에 있는 그거 가동시켜야지. 뭐 어쩌라는 걸까? 일단 이대로 만약에 파란색에서 어떠한 부호 변화도 없이 뭐 예를 들어 계속 플러스 그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빨간색만 부호 변화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면 야 극값이 두 개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파란색으로 어떻게든 막아줘야 돼. 하나의 극값을 가지란 얘기는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파란색 조사를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간에 변수 있을 때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게 아까 했던 그거고, 두 번째가 얘도 결국은 마지막에 x가 들어가는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함수로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까지도 항상 4점짜리 문제 풀 때 간간히 사용하던 기술 중에 하나야. H 써도 되지. 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함수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얘도 마지막에 x가 들어간 x로 된 관계식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주고 하는 게 좋지. 야, 이 뭐가 빠졌잖아. 4제곱 어디 갔어? 4제곱 dt. 됐지? 그러면 또 나름 hx는 하고 구간에 x가 잡힌 또 그 행위를 또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러면 이제 ha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도 해봐야지. 얘는 미분 바로 하면 되지 않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하면서 이제 이걸 뚫어져라 잘 쳐다봐야지. 주목해야 될 게 뭐야? 4제곱이야. 알다시피 자네들 4제곱이면,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의 중요사항은 부호잖아. 4제곱이면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냐? 맞지? 즉 다시 요 h'x 그래프가
생겨 먹은 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위에만 그려지는 그래프야. 위에만 이렇게. 부호가 다 플러스인 그래프란 얘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원래 hx 그래프는 증가만 한다는 소리라 쭉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분명히 x축을 한번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기가 바로 a인 거니 딱 이렇게까지 파악이 되는 거야. 됐지? 사실 h'x가 4제곱이라 부호가, h'x의 부호가 생긴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기 3차씩 4제곱 한 거니까 12차 함수겠지 뭐, 그치? 중요한 건 이제 위에만 그려질 거라고, 양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알았네. 즉 지금 저 파란 거, 파란색으로 테두리 쳐놓은 게 요 hx였잖아. 요 놈의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았어. 요 a가 어디 써야 되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요 a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얘랑 저 파란색인 hx랑 둘의 곱하기를 통해서 저 g'의 부호가 결정이 나는 건데, 얘가 a 기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중간쯤 애매하게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 부호가 더욱 많이 바뀔 거야. 맞아? 경계선 쳐볼까? 여기가 3, 여기가 a, 여기가 5야. 그럼 부호 어떻게 돼?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그럼 최종 결론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될 거고,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될 거고, 부호 졸라는 아니지만 3번 바뀌네. 안 되잖아. 요 A가 정확히 어디에 맞게끔 갖다 놔야 돼? 3 아니면 5에 맞춰게 딱 갖다 놔야 되지. 즉, 요 hx에서 요 A 값이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딱 A가 딱 이렇게 돼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면은 최종적인 저기 G'X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이 이후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여기 5에서 잠깐 0이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네. 됐냐? G'X의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아니면 5쪽에 가도 되지, 그치? 5쪽에 가도 되지. 5쪽에 가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플러스. 됐지? 문제 없지? 근데 얘는 이제 여기에서 0, 여기서 0 되는 지점. 됐나?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극값을 8. 요게 A가 3인 경우, 여기가 A가, 어디 갔어? 야, 여기 왜 5라 썼냐? 여기가 A가 5인 경우. 됐지? 다음 21번도 이게,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그 난이도가 좀, 뭐, 워락가락 하기도 해. 당연한 얘기지만, 21번. 이거 실은 지수할 때 내가 N기출 때도 계속 얘기했던 그것만 잘 했으면 그냥 바로 시작하고 풀 수 있지. 21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얘보다도 쉬웠죠. 자, 일단 최고차 계수가 1인 이차 함수는 fx가 쉬운 함수로 잡혀 있고, 그 다음 n은 자연수, 모든 거 다 되는 거 싹 다 찾아야 되네. 그 다음 요 방정식은 앞에도 했지만 어쨌든 2차 방정식 형태지. 둘이 곱해서 0이다. 다시 말해 저 방정식은 지금 x의 n제곱이 64 또는 fx가 0, 이 두 놈의 근을 말하는 거야. 그치? 됐냐?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이렇게 n제곱근 문제인데 여기라 이렇게 n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방정식 풀어야 되면 홀짝부터 나누라 그랬어. 그치?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이거부터 하라 그랬어. 즉 n이 만약에 짝수인 경우 딱딱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n이 짝수이면 이제 얘가 n제곱근으로 옆으로 넘겨도 되는데 대신 짝수기 때문에 뿔마가 붙어야 되지. 따로따로 써줄게. 64에 n분의 1제곱 쓰든 루트 n제곱근 쓰던 하여간 이거 우리 딱 n기출 처음 4점짜리 첫 시작할 때 내가 맨날 계속 이 소리부터 하지 않냐?
내 강의 봐도 내가 알 것 같은데? 야, 제발 저기 미지수 바뀌었으면 홀짝부터 나누라고 했는데 안 나눴어? 강의를 안 봤나? 그 다음 얘가 만약에 뭐 여기 안 봤어요. 여기가 만약에 홀수면 그냥 뿔만 안 붙는 거고 그냥 곱게 그냥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그치? 됐냐? 자, 그럼 잘 따져 보면 지금 이 문제랑 요 fx가 2차 함수다 라는 얘기는 요건 2차 방정식일 거란 말이야. 잘 보면 지금 위아래 중에 하나는 쳐내도 돼. 누구 쳐내? 그거 안 돼. 자, 문제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두 싱을 갖고 그게 각각 중근이래. 똑같은 근이 이렇게 하나 땅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래 돼버리면 여기에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얘는 최대 2차 함수기 때문에 근이 나와봐야 두 개야. 중근 더블로 못 가지지. 됐냐? 됐지? 저 fx는 0에 근은 무조건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는 어떻게든 얘랑 잘 똑같게 나오게 하나는 똑같이 만들었다 쳐. 하나가 더 남을 거 아니야. 얘가 중근이 안 돼. 됐냐? 선생님, 얘가 여기서 중근 가지면요? 아, 그럼 3중근이 되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 중근인 커플이 두 커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홀짝을 초반에 잠깐만 생각해봐도 아! 홀수는 안 되네?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됐냐? 그럼 또 자연스럽게 이러면 fx 2차 함수라 그랬거든. 2차 함수는 무조건 많아봐야 근이 두 개야. 그럼 이거 중근 가지려면 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근 두 개 가져야 되는 거네. 그래야 문제 가 조건 만족하는 거네. 됐냐? 됐지? 야, 그러면 더럽지만 fx 완성되는 거 아니야? 최고 참계수도 1이라고 줬으니까 fx는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생겼겠네. 됐냐? 됐지? 뭐 하는 거야?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다? fx의 최소값? fx 다 찾았거든? 참 여기가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니들이 잘 그리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야, 당연히 얘 최소값 어디야? 여기. 가운데 몇? 0. 여기는 F0. 0 박은 게 최소값이네? 따라서, 여기다 쓰자. 따라서 F0이 최소값일 거고, F0이면 그럼 여기 0 박으면, 조심해, 저거 이렇게 써야지.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그냥 64의 n분의 1제곱. 이게 바로 나의 fx의 최소값이고, 그러니까 얘가 음의 정수다라는 힌트를 준 거네. 그럼 주어진 거 보면 정수 힌트 줬고 위에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이거 카운트하라는 소리네. 됐냐? 식을 정리만 좀 잘 해줍시다. 자, 요거 잘 정리해주자. 마이너스 2에 이제 드디어 64를 2에 6제곱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n분의 6. 여기도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 이것이 음의 정수가 음수인 정수가 되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있는 거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냥 얘가 자연수 되면 되는 거네. 그지? 마이너스는 알아서 앞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 하던 거잖아. n에 몇 들어가야 돼? 일단 빠르게 보면 이렇게 되지만 그래 항상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지. 짝수만. 그리고 또 다른 뭐 혹시 뭐 예외적으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가 이제 꼭 뭐 하나씩 빠지는 거 없나 이런 거 꼭 확인을 잘 해 마지막까지. 지금은 뭐 다른 뭐 n에 대한 범위 다른 얘기 없고 그러면 2, 4, 6, 12가 정답이겠네. 됐지? 자, 얘도 일단 할 일이 3차 함수야.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네, 참. 가조건을 보면 3차 방정식이겠지. 저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다시 말해 3차 함수랑 x축의 그림이 교점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두 개인 게 뭔 그림? 이 중근 하나 포함된 그림. 몇 개 없다니까? 그런 거 후보 머릿속에 쫙 혹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 그릴 수도 있어, 지금. 일단, 나 조건 보면, 합성돼 있는, 우리는 뭐 합성함수, n축 그리기, 그런 거 안 쓸 겁니다. 그냥 고등수학의 합성 기술만 갖다 그대로 쓸 거야. 그 정도로도 충분히 풀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만 먹으면 그래프 케이스 그릴 수 있어 할지 말지는 좀 더 읽어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거 힌트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 잘 풀면서 요런 힌트 날름 잘 받아먹나? 저거 지금 무슨 힌트 준 거야? 딱 말해봐. 이거요. 야, fx 그래프인데 1 넣으면 4고, 그 중요한 게 뭐야? 1 넣었을 때의 좌표도 알려줬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준 거라고. 그 1에서 1,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 지금 22번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다가도 이런 거는 잘 뽑아가. 이거 지금 무슨 힌트 준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1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4에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나온다. 다 있는 거잖아. 기울기 1에 1,4 지나가는 직선. 맞아? 다시 말해 이 힌트를 보고, 이건 지금 22번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쉬운 3점, 4점에서도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는 기본 기술. 여기 위에 1,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쓱 나오는 거네. y는 x-1 플러스 4니까 몇이야? 플러스 3. 됐어? 됐지? 이런 힌트들 잘 낚아가야지. 그리고 밑에 보면 아직 저 f' 0이 1보다 크다. 저거는 뭐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정확하게 쓸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뭐 바로 식이 세워지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개형부터 이제 가해서 해야 되겠네. 그리고 3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하는 그림은 최고치 한계수 언급 있어? 없지. 그럼 최종 4개 나오겠네. 이렇게 안 되잖아. 그지? 3차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개형 잘 보자. 됐지? 해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 2개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팅까지 해줍시다. 아이고. 그래야 나아가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합성을 그대로 써. 그러니까 지금 저 합성 함수 이렇게 해놓고 이거에 실근 개수라 하였으면, 다시 말하면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건 여기 속함수라 그러지. 어쨌든 자네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0이지 하는 이 뭐부터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위에 그림에 내가 지금 설정한 데에 의하면 알파 아니면 베타겠지. 지금 이 그림이 내가 지금 알파 베타 세팅을 f 알파가 0인 그림과 f 베타가 0인 그림을 세팅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합성함수에서의 근을 말하는 얘기는 여기가 알파 또는 베타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합성은 이런 식으로 특히나 공통 수준에서는 이 정도 합성을 차근차근 그냥 기존대로 해석만 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서 써보자. 다시 말하면 x-fx가 알파가 되는 근, 또는 x-fx가 베타가 되는 요 둘의 총 실근 개수를 3개, 어디 갔어? 3개라고 한 거야. 요거의 실근 총 개수가 3개라고 한 거야. 자, 얘 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대로 해? 이왕이면 우리가 추측해놓은 추측해놓은 위에 이 개형들이 fx를 추측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방정식도 약간 조작을 가해서 좀 fx를 정리를 해주자. 이런 건 이제 수트에서 방정식 부등식의 기본 기술 같은 거잖아. 자,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이거의 실근이 총 3개다. 이렇게 하면 아주 딱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해석하기 좋게 잘 정리한 겁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자네들은 뭐 하면 돼? 위에 그려놓은 4가지 케이스의 fx 그림과 이거 뭐 기울기 1자리에 이거 알파, 0, 베타, 0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지나가고 기울기 1인 직선들과 베타 지나가고 기울기 1인 직선들, 저거 총 교점 개수가 3개인 그림 찾아야 되는 거지. 후보지,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은 일단 이렇게 좀 후보로 데려온다 치고 절대로 안 되는 건 쳐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기호 1번, 2번, 3번, 4번 중에 후보 누구야?
알파 콤마 저기 알파와 베타 둘 다 얘 알파 콤마 0 파란 점 지나가고 얘는 빨간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1인 직선들이야.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교점 3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 넷 중에 누구야? 2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찾은 거야? 그래 안 되는 거 저게 안 된 죽일 걸 찾자. 몇 번 죽여도 돼. 이건 안 되잖아. 얘는 안 되지. 확실히 안 되지. 왜냐? 자, 여기 얘만 봐도 알 수 있어. 여기 알파는 극값이기 때문에 여기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파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땅 하고 통과할 수밖에 없지. 이미 이거 하나만 교점이 3개인데? 아마 지금 고민할 수 있어. 근데 베타 여기 애매하네. 이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실은 상관이 없어. 총 합쳐서 3개. 이미 저 파란 거 혼자 3개야. 저 빨간 게 접한다 치더라도 1개는 카운트 될 거 아니야. 3개 넘어가. 안 돼. 얘도 안 돼. 얘는 그럼 오히려 요쪽에서 이렇게 접할까? 이렇게 여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어. 근데 최소 1개는 확정적이고 여기가 쪼록 3개 나오잖아. 여기서 이미 하나, 둘, 셋 여기 밑에서 맞아? 얘 아니면 얘. 왜 4번이야? 후보는 2개가 되는 거지. 됐어? 왜 4번으로 확정이야? 4번도 그치. 얘는 지금 개형상 기울기 1이면 아마 이렇게 교점 1개밖에 안 생길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건덕지가 있지. 일단 지금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2개인데 잘 이렇게 꼬부라뜨리면 3개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후보가 되는 거지. 그치? 얘도 지금 여기에서 일단 그냥 내가 대충 그림 혹은 니들이 대충 그림으로 그러니까 얘네는 택도 없으니까 뺀 거야. 그치? 애매했으면 이제 여기서 여기 이런 거 만약에 이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서 여기도 조사하게 시켰더라면 이제 이런 이제 fx식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은 안 되겠네. 힌트가 부족하기도 한데 하여간 확실하게 안 되는 건 쳐낸 거고 얘네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두 그림이잖아. 자, 요 fx 저 하얀색을 뭔 짓을 해도 여기선 더 이상 안 되는 거 맞지? 하나 더 만들려면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만들면 돼? 여기 딱 보이지? 여기 좀 더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접하게 만들면 딱 되는 거 아니야. 딱 원하는 게 이거겠네. 맞냐? 아니면 이 그림이면 얘를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만들란 얘기겠네. 됐지? 이렇게 2개 그림 후보지를 찾았으면 어느 정도 거의 다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저기 이 조건까지 써보면 이제 확실히 둘 중에 하나마저 쳐낼 수 있어. 자, 이제 저기 아까 우리 찾은 거 힌트. 현재는 저기 네모의 가와 나만 가지고 찾았는데 이제 아까 저 네모 찾은 거 저기 1,4에서 접방도 기울기가 1이거든. 자, 둘 중에 쳐낼 거 있잖아. 누구? 얘? 얘? 얘가 된다고? 그럼 너 1,4가 어딘데? 1,4면 일단 x축 위 아니야? x축 위면 지금 여기에서 저기 1,4라는 지점이 있을 수 있는 후보는 여긴데? 근데 지금 딱 봐도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다 음수인데? 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그래? 얘만 돼요. 얘는 가능하지. 여기 어딘가에서 1, 거시기 하면서 이렇게 그거 됐냐? 얘가 가능해. 됐지? 그리고 확실히 다시 한번 얘도 기울기 1이잖아. 아까 이거 우리 접해야 된다는 거 알았잖아. 여기가 1,4라는 소리지. 여기까지. 됐냐? 그치? 저 주어진 조건 1,4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1이어야 된대.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인 것까지 왔어. 이 그림은 택도 없어. 1,4에서가 불가능해 해서 꺼지시고 얘네 아까 이미 진작에 뒤졌고 남은 건 이건데 1,4에서 접방의 기울기가 저렇게 똑같이 1이 되려면 저 파란색이랑 저렇게 만나야 되네. 됐나? 즉 순수 그림 갖다 푸는 문제. 그림 추론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다시 한번 짤 그려보면 알파도 나오는 거지. 알파 몇이냐? 이 파란색 직선식이 1,4에서의 접방식이잖아. 알파 몇이야?
여기 몇이야, 여기? 요거 x절편 마이너스 3. 여기는 아직 알 수 없고.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고, 파란색은 지금 심지어 이게 적방인 걸 알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식을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많이 하던 거야. 다 나왔잖아. fx 세팅 빠르게 딱 해서 딱 찾을 수 있어? 이 맨날 쓰던 그 방정, 소위 뭐 빼기 함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 돼? 물론, 그냥 두 가지 길이 있겠지. 그냥 하얀색과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x축과의 관계만 가지고 fx를 세운다면 최고차항 계수 없어. 제발 최고차항 계수 확인 좀 해. 이러면 x 플러스 3에서 제곱에 자,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은 이 힌트를 지금 식 쓸 때 안 쓴 거니까 써야 될 힌트는 두 가지지. 그 다음에 물론 저기 나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문자 2개, 등식 2개. 맞아? 자, 우리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랑의 교점으로 본다면 얘랑 fx랑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3에서 이건 관통이지. 파란색과 하얀색 1에서 여기 1에서 접하는 그림이지. 맞아? 이러면 이거 fx 세팅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최고차항 계수는 여전히 모르는데 얘 그래프와 1에서 접하니까 얘는 이제 이런 세팅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그냥 통과니까 x 더하기 3일 거고 연립됐던 애는 x 더하기 3이니까 이런 세팅이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지나가는 거 다 쓴 거거든. 그럼 이렇게 세팅했다면 아직 얘랑은 다르게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식 하나, 힌트 하나는 뭐게? 이건 이렇게 잡히면 미지수가 k 하나밖에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식은 하나 찾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뭐게? 뭐 써야 돼? 아까 이거 쓸 땐 썼는데 여기선 안 쓴 거 뭐야? 아까 이거 쓸 땐 썼는데 여기서 안 쓴 거 뭐야? 이거 다 해놓고 틀릴 거야? 아니면 모르겠다. 다시 이렇게 해야지. 물론 이렇게 돌아가서 저거 1 넣고 미분, 곱미분 잘 해가지고 1 연립하면 답은 나오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선 썼는데 여기서 안 쓴 거 뭐야? 여기서 쓴 게 뭐야? 처음에 이거 세팅할 때 쓴 게 뭐야? 여기 왜 제곱이라고 잡았어? 여기서 접하니까. 맞아? 여기에서 접한다를 썼지 여기엔. 요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거를 관계식할 때 사용해서 잡은 거지. 여기서 썼냐 지금? 파란색과 하얀색이 마이너스 3에서 지나간다. 즉 지금 그냥 하얀색과 요 파란색이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라는 힌트만 쓴 거지. 얘가 파란색과 그래 색깔로 해줄게. 빨간색과 하얀색이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다는 아직 안 쓴 힌트잖아. 여기에서 채워야 될 남은 한 칸은 이거지. 됐어? 봐봐. 이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다를 이용해서 얘는 여기서 썼잖아. 여긴 안 썼잖아. 얘는 오히려 여기서 접한다를 쓴 거지. 맞아? 이런 거 기본 연습 잘 해야 되는 거. 본인이 사용한 힌트, 안 쓴 힌트 잘 구별해야지. 됐어? 다 풀어놓고 틀리는 거지 이런 게. 이건 어쩔 수 없지. 곱미분 한번 잘 해주시고 이제 한 번만 딱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k 값이 좀 더럽네.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면 K가 완성되면 F0 계산해 주시면 되고. 됐어? 여기까지.